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화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야, 임시 공휴일까지 돼서 황금 연휴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황금 같은 연휴를 황금같이 끝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금투자 단순하게 결정해 봤습니다. 아마 최근 2, 3년 동안 금에만 투자하고 금에만 몰빵하신 분들 아마 훤하게 웃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금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주저하신 분들 오늘 힌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 투자 전문 유튜버이자 작가님이신 양배리 조규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저희 뵌 지가 한 1년 넘었나요? 네,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또 금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네. 이젠 날 안 만나 주시겠지. 야, 하여튼 대단하세요. 아니, 그냥 여쭤볼게요. 네.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 확신을 네. 언제부터 가지신 거예요? 저는 정확히 2019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2019년. 야,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와우. 예. 2019년에 제가 원래부터 금 투자를 했던 사람은 아닌지라 주식 투자를 더 오래 했었는데요. 근데 2018년쯤에 그때 이제 막 경제위기 온다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위기 오면 뭘 사야 되지 하다가 안전자산 하면 또 금이랑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이 진짜 재밌는 게 막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생각보다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약간 사회적 통념처럼 있는 그 정보들을 제가 직접 검증을 해봤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파봐야겠다 해서 이제 해외 논문부터 정말 깊숙하게 파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저한테 깨달은 게 금이구나. 금이 단순히 경제위기가 올 거라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금의 사이클이 왔다, 이걸 금의 알았어요. 사이클. 네. 와우. 금은요, 과거 역사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긴 추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은 적어도 10년의 그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역사적으로도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예. 지금 우리는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 반밖에 안 온 거네요. 네. 그럼 2019년도에 국제적인 금 시세를 기반으로 해서 네. 지금 2025년 한 반 정도 왔을 때까지 상승률, 수익률을 따지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혹자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벌써 거의 2배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예.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 네. 와. 근데 재밌는 건 예. 금의 사이클 역사에서 고작 2배밖에 안 올랐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그 주기를 탔을 때. 네. 우와. 네. 그러면 한 번 주기를 탔을 때 통상적으로 그 주기 동안 금 가격이 얼마나 오릅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배 올라요. 10배요? 이게 일반적으로 들으실 때는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금의 지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네. 금 가격이 한 번 그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10배가 안 올랐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야.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였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26배까지 상승했던 역사가 늘 반복돼 왔습니다. 야. 26배. 네. 그러면 하여튼 뭐 저희 욕심 별로 없어요. 10배면 돼요. 아, 우리 별거 없어. 아, 무슨 26배나 오네.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10배만 먹어. 아유. 그런데 지금 2배면 아직 8배가 남았네. 네. 5배죠. 아, 5배. 아, 그렇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순간 너무 저도 당황이 돼서 네. 5배가 남았네. 네. 와. 그러면 그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거다. 네. 전 당연히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봐. 금을 투자를 권하시는 분에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금 뭐 사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금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금 뭐 사요가? 금 뭐 사요? 그쵸, 가능하죠. 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 할 때 주식 모사요는 그 안에 네. 다양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은 따지고 보면 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오. 예를 들면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 이렇게 골드바, 예, 와. 골드바 형태로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은입니다. 은. 네. 아. 왜냐하면 금은요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돈으로서 사용됐는데 같이 돈으로서 사용됐던 게 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도 금이 갈 때 항상 같이 갑니다. 아. 근데 금보다 더 많이 올라요 은이. 은이요? 네, 항상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오. 그러면 그거 저 빼내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네. 은은 그러면 앞으로 사이클이 오면 몇 배나 오를 것 같으세요? 은이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11배였거든요. 이야.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한 32배 정도. 32배요? 네, 그러면 뭐 보통 금이 오른 거에 통상적으로 한 2배 더 오른다. 이렇게 이제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은도 밀도가 높아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예, 은도 밀도가 높습니다. 아우, 야,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은하고 금하고 하면 금이 더 밀도가 높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괴 이만한 거가 있다면 오늘은 네. 아마 본인이 길 가다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금괴를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금괴 요만한 거면은 요즘 시세가 얼마입니까?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우와. 요만한 바가 1억 4천만 원. 그럼 은괴 요만한 거는 지금 얼마예요?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150만 원이나요? 네, 야, 대단합니다. 네. 그걸 왜 줘? 아니, 또 제가 남의 물건 들고 있으면 부담감이 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금에 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린 실물의 형태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실물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가장 첫 번째로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 드는 순간 안정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거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아니다.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주식 해봐서 아시고 그렇죠. 코인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맨날 왜 우리 핸드폰만 보고 맞아요. 앉아있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 금이나 은을 실물로 갖고 있게 되면 우리 부동산 투자해놓고 다음날 전화해서 올랐어요? 안 또 하죠. 다음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예, 실물로 갖고 있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사람이 되게 둔감해집니다. 근데 금이라는 자산은요 한 번 오를 때 보통 10년을 올라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가격을 10년 동안 들여다보고 있게 된다라는 건 그만큼 고통이 수반되고 10년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물이 그런 특성에서 가장 자유롭다, 큰 도움을 준다. 쉽게 말해 실물 투자라면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ETF라는 거를 많이 그렇죠. 투자를 해보시게 돼요. ETF는 일종의 펀드인데 이게 아무래도 접근이 좀 쉽고 네. 그리고 수수료율이 저렴합니다. 네. 한 0.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소액으로 가능해요. 막 정말 저렴한 ETF는 5,000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예. 금이 한 돈만 살려고 해도 요즘은 이제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막 50만 원 한 번에 투자하기에는 좀 과한 느낌이 있다 할 때 이렇게 ETF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우리가 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금은 배당도 이자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 그래서 금광주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을 뽑자면 뉴먼트 골드코프라는 기업이라던가 네. 혹은 베리골드는 예전에 워렌 버핏도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금광주에 투자를 해서 금 가격이 오를 때 같이 편승하면서도 장기간 동안 배당도 같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한 요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ETF 같은 상품을 사면요. 네. 그 중에는 그런 금광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품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GDX라는 이제 ETF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 금광 기업들을 모아서 이렇게 펀드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죠. 네. 뭐 경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금광주들을 다 모은 ETF에 투자를 하면 전체적인 금광주의 사이클에 우리가 편승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금 가격 상승에 대한 이득도 받고 요렇게 그런 이득을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금융 상품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점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접근도 쉽고 그리고 단순히 금뿐만 아니라 금과 관련된 제반 상품이라고 해야 될지 회사까지 포함된 것도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금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금 지수를 투자한다. 이건 뭐예요? 아, 그게 예전에 2014년쯤에 네. 국가가 이제 금거래 시장을 좀 더 양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 KRX 금시장이라는 거를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ETF를 투자하면 간편하고 다 좋지만 문제는 세금이 조금 과합니다. ETF는요. 예. 배당 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예.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번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금은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면 정말 무섭게 오른다고요. 예. 차라리 살 때 부가세 10%를 내버리는 게 낫지. 나중에 정말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수익의 15.4%막 10배 올랐는데 15.4%를 세금으로 낸다?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실물을 산다는 건 결국 물건을 사니까 부가세가 붙긴 하겠네요. 네네. 그럼 그 부가세 10% 내지만 내가 당근마켓에서 물건 다시 누군가에게 되팔 때 네. 국가가 갑자기 저기서 누가 달려와. 국세청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금 내세요. 이러지 않은 것처럼 네, 맞습니다. 되팔 때 세금을 안 내는구나. 네. 아, 그렇네. 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어쨌든 실물 살 때도 부가세 내야 되고 ETF를 투자해도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KRX 금시장은 국가에서 야 우리 세금 시원하게 그냥 깎아줄게. 예, 그래서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수료는 0.2% 수준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실물을 투자할 게 아니고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할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보다도 더 이제 효용성이 높다,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수 투자도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러면 지수는 그냥 이렇게 비교해 봐 드릴게요. 지수가 움직이는 것과 네. 실제 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똑같습니까? 거의 유사한데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저도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어요. 네. 그리고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만 사람들이 금을 찾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실물 금을 찾을 때는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지수라고 얘기하는 건 전 세계 모든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그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한 공급과 충분한 수요가 있어서 적정 가격이 아. 형성이 돼요. 근데 보통 원래 이제 해외에는 어떻게 되냐면 국경이 이렇게 다 맞닿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유통이 빨라서 국제 시세와 그리고 그 국가의 자국의 금 시세가 달라지면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가격에 이제 그 평형을 이루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평형을 이루기에는 너무 약간 고립되어 있다. 음. 그래서 때때로는 시차가 좀 걸린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은 네. 이걸 잘 이용하면 네. 우리는 때때로 차익거래를? 너무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싸게. 실제 금을 아니면 지수를. 실제 금을. 실제 금을. 네. 오. 왜냐면 국제 시세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돈당 50만 원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요즘 금을 안 사. 뭐 오히려 팔기만 해. 네. 그럼 48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약간 극단적인 비교지만 예. 그러면 우리는 사자마자 2만 원치의 이득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 어차피 그 국제적인 시세를 따라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장점이 또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도 크게 구분이 되겠네요. 지수, 그다음에 현물, 네. 그다음에 기타 ETF를 중심으로 한 금융 상품. 네. 그러면 지금까지 추종을 했었을 때 ETF와 실물 금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흐름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같은 묶음으로 보고요. 네. 지수와 실물은 같은 묶음으로 봤었을 때 ETF 투자한 것과 실물 축을 투자한 걸 비교하면 어디가 항상 수익률이 더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할 때 아까 전에 차익 거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도매업체들 중에서도 그 괴리가 벌어지면 차익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 가격에 해외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뭐 이제 우리나라의 금이 비쌀 때는 이렇게 팔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차가 한 일주일 정도 발생을 하고 그 외에는 가격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순히 수익률만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투자하든 별 상관은 없다. 아, ETF로 하든 뭐 네. 실물 받든 지수든 결국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러면 결론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금이네. 네. ETF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익 거두면 세금을 망창 내는데 네. 금 반은 잠깐 줘보세요. 네. 또 만져보고. 제가 이제 이게 꽤 올랐어 가격이. 네. 그러면 쓱 와서 여기요. 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러면- 살 때 이미 부가세 내셨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팔 때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돌려받진 않죠. 아 그런가? 예,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팔 때 그 구매자가 또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중과세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그래서- 처음 금 발을 산 사람만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 이걸 잘 이용하잖아요. 네. 진짜 꿀팁이긴 한데 네. 우리가 살 때 부가세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개인한테 사면? 그쵸. 아. 왜냐하면 처음에 산 사람은 부가세를 이미 내고 샀기 때문에 그렇네. 우리가 당근마켓 하면서 그 판매자한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렇게 맞아, 안 하잖아요. 맞아. 아, 예. 그러면 뭐 한국금거래소나 이런 데서 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순도랑 이런 것들만 확정적으로 우리가 검증만 된다면 네. 개인한테 사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근데 네. 이제 개인간 거래할 때 약간 뭐 사기나 절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 혹시 그 명품 시장 중에 중고 명품 구구스 뭐 이런 알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금속도 그 중고 귀금속 제품들 뭐 골드바나 실버바 이런 투자용 제품들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사면 부가세까지 사실 절세할 수 있어요. 이야. 네. 그러면 거의 금 투자는 그냥 딱 답이 나오네요. 네. 원래 여기 트렌드는 장기 투자로 갔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걸 권해주는 방법이고 네. 그러려고 해도 실물을 가지는 게 더 좋고 네. 그리고 실물을 가졌을 땐 세금 감면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금 바를 사야 되네요. 네. 아니면 금 카드 같은 거나.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앞서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분명 좀 전에 금보다 은이 오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오른다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왜 은으로 그럼 몰빵 안 하고 금을 투자를 섞어서 합니까? 예리하십니다. 네. 네, 예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2019년부터 한 2022년까지는 은에 진짜 몰빵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2023년부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우리 투자 시나리오에 추가가 된 거잖아요. 네. 은이 재밌는 게 5,000년 동안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지만 이제는 은의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여요. 그렇죠. 네, 워낙에 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요즘에 은의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그 산업 수요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은의 잠재적인 포텐셜도 강한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 그러면 이제 이 산업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그렇네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빠질 수 있네. 네, 거의 반토막까지도 났던 역사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시점엔 금과 은을 동시에 보유하고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비싸진 금을 팔아서 완전 저렴해진 은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하고 내 예상과 다르게 경제 위기가 안 왔다 하면은 금과 은은 어차피 같이 가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야 중요한 얘기네요. 예를 들어 위기가 안 오면 어차피 금이나 은은 네. 다 같이 상승을 타는 게 똑같으니 네. 그냥 밸런스 있게 가지고 있다가 네. 예상치 못한 항상 경제는 예상할 수 있는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뭔가 위기 왔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금은 올라가고 네. 은은 산업이 위축되니까 주춤했을 때 올라간 금 팔아서 은 그때 쌀 때 더 산다. 이야.
끝내주네요. 네. 그럼 은도 사는 방법이 앞서 말씀 주셨던 세 가지 방법 그대로입니까? 은이 딱 한 가지 그 금은 지수 투자라고 해서 그 KRX 금 시장이 있지만 네. 은은 그게 없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이라는 부분을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물을 살 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 중개하는 개인 간 거래를 빼고 일반적으로 하는 새 제품을 살 땐 부가세를 사야 되고 실물인 이제 금융 상품으로 살 때는 ETF는 양도소득세, 뭐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은투자는 이왕이면 내가 좀 투자해야 될 금액이 많다. 그러면 실물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ETF나 아니면 IR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은투자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은은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게 낫고 금은 실물을 투자하는 게 더 난 네. 그런 걸로 권하는 편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직구를 던질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었고 체계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올해 2025년 초에 네. 금 투자하면 네. 2025년 연말쯤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모르겠지만 다 얘기해놓고 와 참나 우리 다 후끈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정말 이러기야. 물론 제 생각 이건 진짜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저는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더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금에 대해서. 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만 금값이 한 40%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올해를 바라봤을 때 작년보다 더 뜨겁지 않을까. 첫 번째는 저는 트럼프의 취임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전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금 가격이 상승할 그 모든 포텐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우리가 바이든 때 돈 정말 많이 썼다고 했지만 사실 트럼프 때 더 많이 썼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서 돈 많이 뿌리겠죠, 당연히.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매해 사상 최고치의 금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더 이상 달러를 못 믿게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돈을 더 많이 푼다? 이거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내려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쟤네 빼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였는데 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그냥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더욱 더 이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공급 사슬이 망가지면서 이거는 저는 100% 인플레이션과 귀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조금 더 나랑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아도 저기가 인건비가 싸니까 여기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원자재를 받아오고 그래서 저렴한 원자재와 저렴한 인건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세상의 모든 물건 가격을 낮추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넣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점점 무역 장벽도 쌓고 있고요. 네, 이런 방식은 다시 예전에 비효율이었던 훨씬 더 이전에 1940년대 그때 비효율이었던 그때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럼 트럼프는 인플레이션도 올릴 거고 달러의 가치도 낮출 거고 이러한 모든 부분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그렇네. 때문에 저는 이 올해가 금 가격에 있어서 좀 더 뜨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보면 진짜 2025년에 우리가 가장 유용한 투자처로 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네. 느낌 아닌 느낌적으로 뭐 2배는 거의 개런티 될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왜냐하면 네. 아직도 5배 상승 여력이 있는 곳에서 이 2배 정도는 좀 제가 보수적으로 올해 평가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강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5년은 금의 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25년은 금에 몰빵해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야, 안 넘어오네. 안 넘어. 너무하십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여기까지 오면 투자는 어차피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전문가로서 견해를 얘기해 주신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확신을 딱 줄 수 있는 한 방이 있죠. 저는요 그동안 금 투자에서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 전문가는 본인의 전문성이라든가 관심 여부에 따라서 A 섹터는 추천했다가 재미없을 때도 있는데 B 섹터는 잘 맞힐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금은 그냥 하나의 테마밖에 네. 없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투자를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수익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저는 얼마 벌었습니다. 정확히 일단은 수익률로 따지면 당연히 100%가 좀 넘겠죠. 네. 예, 제가 처음에 그 2019년 7월에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 알바에서 벌었던 1,0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은가격 이 실버바 하나가 6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0만 원 정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와. 100%가 좀 넘는 수익률인데 네. 물론 여기에 저도 생산 활동을 하는데 더 사고 그렇겠죠. 저는 지금도 금을 계속 사거든요. 와. 왜냐하면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 그리고 올해 얼마까지 간다. 사실 이거는 예측하기 조금 어려워도 저는 금 가격이 최종적으로 이번 사이클에 얼마를 찍을까 이거는 저는 알 수 있어요. 예, 얼마입니까? 23,000불을 가야 돼요. 23,000불이요? 지금 얼마죠? 지금 한 2,700불 됩니다. 2,700불인데 이번 10년 사이클에 2만 불이 넘는다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겠지만 네. 근데 2,400년의 역사 동안 금은 계속 돈으로서 쓰였고 네. 그 가치에 대한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데이터가. 네. 근데 그때 모든 2,40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맞았던 공식이 결국에 금은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특정 사이클이 발생했을 때 그 고점을 뚫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발행한 화폐량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금 이거를 비교를 하면 금 가격은 23,000불을 가야 되고 이미 1930년 그리고 1970년 다 찍었어요. 네, 다 그 금 가격과 금 가격이 이제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양까지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금을 사야 되느냐 할 때 사실은 제가 이게 수익률 얘기하고 하면 참 재밌는 얘기지만 저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금이 8배, 10배 올라갈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내 자산이 8분의 1배, 10분의 1배, 정말 심한 경우에 100만 분의 1배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화폐 가치가 희석되니까. 예전에 교수님이 그 다녀오셨던 그 베네수엘라 영상을 네, 제가 네.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를 다 버리고 요즘 금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시기에 살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과거 로마 시대 때도 그 로마 시대 때 1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동전이 그냥 그 순수 은이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1온스를 1데나리온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 때 1온스는 1데나리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걸 로마 국가에서 정확히 순도를 보증하고 그거에다 도장 마크 딱 찍어가지고 정확한 중량에 내보냈으니까 계속.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고 계속 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썼는데 이 로마도 계속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그다음 기축통화고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나중에 부족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국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이게 이제 동전의 모서리를 얇게 깎아가지고 예, 살짝 중량을 줄이던가 아니면 이 은화에 살짝씩 구리나 납 같은 거 섞어서 이 가치를 떨어뜨려요. 근데 사람들은 얘도 1데나리온이고 얘도 1데나리온이면 그냥 물건 값에 대해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요. 더불어 국가가 이제 돈을 빌리곤 하잖아요. 네. 국채라는 걸 통해서 그거에서 갚을 때 뭐라고 명시를 해놓냐면 나중에 1온스로 갚는다가 아니라 데나리온. 1데나리온으로 갚는다. 그럼 얘네는 나중에 그 데나리온에다가 은을 1%도 안 섞어도 돼요. 그렇겠죠. 실제로 나중에 그래서 그 나중에 함유량이 1%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시꺼매요. 근데 그래도 은화라고 우겨요, 빡빡.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미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화폐 어떻게 발행하죠? 네, 자, 그래서 작가님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네. 몇 퍼센트 벌었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네. 제가 물론 이걸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감이 있잖아요. 네, 제가 들이본 리소스는 한 5천만 원인데 네. 지금은 그게 1억 정도에 가까워졌습니다.
2배는 됐구나. 네. 확실히 네. 이게 거의 사실 학생 때부터 금에 대해서 일찌감치 이해하셔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투자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게까지 저는 뭐 우리 작가님 유튜브 채널도 가끔 들어가 봤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린 나이 어리다고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진짜 이렇게 2배 가까이 수익을 거두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수익은 그 이상을 또 네. 지금 본인이 확정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작가님이 종잣돈이 네. 10억 가까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래도 금에 몰빵입니까? 제가 딱 그 생각, 제가 MBTI가 N이거든요. 네. 상상력이 좀 풍부한데 네. 한 3년 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그냥 가끔 로또 맞으면은 이 돈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금 살 거예요. 야. 네. 금이랑 은. 네, 그러니까 금은 다 합쳐서 예. 정말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저는 그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또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그죠? 이거 오늘 한 3시간 가도 괜찮아요? 직접적인 질문만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으로 지금 1억 사놓는 것과 금으로 지금 1억 사놓은 게 네. 5년, 10년 뒤에 누가 더 웃을까요? 저는 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악마가 제 머리에 총을 들이밀면 금이라고 할 거고 예. 솔직히 모르죠. 모르고 그리고 제가 금을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 건 비트코인은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 금에 대해 더 많이 잘 알고 이거에 대한 것만큼은 확신이 있어서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시원하게 그냥 한번 까보면 비트코인이 금을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와우! 일단 첫 번째로 그 디지털 금이라는 키워드부터 비트코인을 좀 떼야 돼요. 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닙니다. 네. 아예 달라요. 예, 따지고 보면 이제 금에 얹혀간 거죠, 자꾸. 그러니까 금을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은요.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게 단순히 역사성 때문에 금이 쓰였던 건 아니에요. 네. 첫 번째로 금은 일단 한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한정성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사람들이 내가 금을 사놓으면 5년 뒤, 10년 뒤, 심지어 내 후대까지 가더라도 이 자산이 그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비트코인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은 일단 금부터 갈게요. 금은 한정성 플러스 익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골드바를 샀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살 때 뭐 거래 기록도 있겠죠. 심지어 네. 여기 만약에 일련 번호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골드바는 양베리가 산 골드바다. 언제 누구든 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골드바에 녹여버리면요. 그러면 모르네.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국가가 와가지고 뭐 만약에 나중에 국가가 가끔씩 국민의 부를 뺏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국세청에서 와서 양베리 선생님 뭐 맨날 방송 나오셔서 뭐 금 샀다 하시던데 뭐 국가를 위해서 금 좀 내시죠. 이렇게 하면 저는 잃어버렸다 할 거예요. 예, 당당하게 실물이니까. 말하겠습니다. 그래, 예. 실무니까. 예. 국세청 여러분 들으셨죠? 잃어버렸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드린 건데 국가가 외환보유고에 달러도 담아놓지만 금을 담아놓는 이유는 달러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셔서 아시다시피 달러를 발행한 주체가 미국이고 미국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당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안전자산이 맞을까요? 네. 근데 금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도 러시아산 금 받지 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인 런던 금시장에서도 금지했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도 금지했어요. 네. 근데 이게 러시아 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이제 세계 금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금의 거의 80%가 인도를 통해서 이제 그 상품 거래소로 들어갔다. 러시아는 인도에 수출을 했고 인도는 그 수입받은 걸 녹여서 인도금으로 만들어서 나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각 개인도
심지어 국가들도 금을 갖고 있는 건 나중에 5년, 10년, 100년, 2000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거 첫 번째. 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순간이 와도 나는 이 자산을 그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인데 비트코인은 문제가 막 범죄에서 비트코인 사용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익명성이 거의 없어요. 정말 투명한 자산 중에 하나죠. 네.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 뭐고 거기에 비트코인이 얼마 들어가 있고 언제 나가고 누구랑 거래했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외환보유고에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아놨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뭐 서방 국가들이 모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러시아에서 유출된 비트코인은 절대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막혀요. 그럴 수 달러 거래 있네요. 막힌 것처럼. 예. 예, 비트코인은 금이 될 수 없다. 그런 라는 거지. 내용의 소설을 제가 읽어봤는데 네. 예. 갑자기 이렇게 위축이 되세요. 아, 요즘 비트코인 너무 잘 나가니까 무섭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판단들과 본인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보다는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아, 진짜로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러면 금은 네. 사실 금은 포함해서요. 지금이라도 적립식으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우리 작가님이 하신 방법처럼 네. 경제활동 통해서 번 돈 또 금에다 넣고 또 넣고 했더니 몇 년 됐더니 벌써 2배 이상이 됐네요. 이런 수익을 지금부터 착실히 거둘 수 있다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금이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금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처럼 전량 투자해라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예, 전재산이라기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의 10% 정도는 일단 금을 담아놓고 생각하자. 10% 정도는 무조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금 살 때 그 개인한테 직접 거래하는 게 부가세도 절감하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뭔지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작가님한테 그냥 오늘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150만 원 드리고. 예, 그래도 되죠. 네, 네. 네. 오늘은 일단 안 살게요. 네. 대표적인 플랫폼은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중개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스테커스라는 업체고요. 예, 종로에 오시면 이게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테커스라는 좀 이럴 때 나오셨을 때 좋은 감사합니다. 광고하세요. 저 들어서. 네. 네, 저희 스테커스에서 만든 골드바 제품이고 골드바 실버바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한국 금거래소며 뭐 다양한 이제 귀금속 업체에서 만든 한국 조폐공사에서 만든 것들도 있구나. 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수하고 감정하고 안전하게 이제 배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막 뭐 수십억을 사시는 분들도 예, 그런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얻고 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팔 때도 예, 이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에 우리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곳에 금괴를 사러 오신 분 중에서 제일 한 번에 많이 사간 분은 얼마나치 사갔어요? 이거 나가도 되나? 왜냐하면 네. 금괴로 가지고 있으면 그 국세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포착이 안 되거든. 네. 금융 계좌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게 다 전산이다 보니까 다 확인이 되는 거고 네. 금융 상품은 다 확인이 되는데 금괴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잔뜩 어디 쌓아놓고 있다가 야 이거 은행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비중을 딱 줄여서 부피 줄이려면 금괴가 최고거든요. 네. 얼마까지 들고 왔나요? 한 10억 정도는 이제 우습게 하루에? 들고 오세요. 네, 하루에. 우습게요? 네. 저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좀 정치적이긴 한데 네. 계엄 이후에 네. 갑자기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정말 큰 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야. 모르겠지만 큰 돈을 금으로 바꾸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계엄 이후에 네. 최고가 그래서 정말 한 명 1인자 이 사람이 한 번에 최고 금액 갱신했어요 하는 사람. 저희는 그래도 아직 그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0억 정도였습니다. 30억. 네. 그러면 이게 뭐 5만 원권으로 이게 자가용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계좌이체로 하죠. 계좌로 30억을 쏴줘요? 그럼요. 그거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나?
근데 이게 개인 간 거래 자체는 합법이 맞고 저희는 전문 세무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현황이 보고가 제가 돼요. 밀매를 한다는 네. 의미는 아니었어요. 네, 오해하지 그래서 마시고.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이제 그 30억을 사신 분이 전부 다 금을 산 건 아니고 은을 한 2톤 정도를 사셨어요. 은이토. 그래서 혹시 공장하는 아저씨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금도 현금인데 와 그 은을 들고 가시는 게 2토를 어떻게 들고 가지? 이게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시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옮겼죠 진짜. 이야. 네. 한번 그래 보고 싶네. 저도요. 그은 2토 좀 주세요. 이야, 끝내주네. 계엄 이후에 이렇게 늘었군요. 네 진짜. 저도 아는 사실 하나 얹어보면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EBS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예요. 전 세계 난리 난다 지금 뭐 경제 폭락한다 할 때 한국 근거래소를 갔어요. 아 네. 그 청담 지점으로 네네. 딱 가서 거기 지점장님께 여쭤봤죠. 요즘 세월이 하수상한데 그래서 뭐 원화가치 떨어지고 안전자산 뭐 다 비축해야 된다라는 이슈 터졌는데 혹여나 금 한 번에 와서 바꿔간 사람이 얼마나치 바꿔갔습니까 했더니 어떤 노신사분이요 그 뭐죠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에 현금을 캐리어 7, 8개로 들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금 70억 원어치인가 100억 원어치를 바꿔갔대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오셨대. 왜냐하면 그 스타렉스에 들어가는 현금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만큼만 들고 오고 다음 날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그 한국금거래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들으셨구나. 와,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금을 사갔다는 건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자금이 어디서 났을지 국세청은 추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 거래소는 자기 고객이잖아요. 고객 정보를 난 못 준다. 네가 영장 가져와. 그래야 내가 주지 하는 그런 건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가끔 금으로 이렇게 전환해 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분은 금 100억 원어치 사온 사람이 전반적인 이 때깔 아우라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딱 들어올 때 말이지 뭐 명품 가방 하나 딱 들고 뭔가 안경도 뭐 비싸 보이는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딱 들어오느냐 어떤 행색이 어때 보였냐 뭐 업종이 궁금했거든. 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라든가 뭐 뭔가 궁금했더니 그게요.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은 등산복을 자꾸 입고 자주 입고 오신대요. 그냥 노스 땡땡 그거 네. 입고 그냥 편하게 그냥 등산화에 마치 바로 청계산에서 내려오신 것 같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안에 금을 좀 사러 왔습니다. 얼마나 100억 정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길 가다가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들 보면 무조건 50돈이 네. 실제 그 금 매매하러 오시는 그 30억 원어치 한 10억 원 이상 사오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입고 오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드라마가 사람을 망쳤나 봐요. 네, 진짜 그 부자분들은 마치 우리 동네 옆집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꾸미고 다니지 않는다. 꾸미고 다니진 않으신다.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등산복 입으신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혹시 어딘가에 부자로 보이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등산복을 사서 그리고 여유로운 표정이 중요해요. 하하하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금을 통해서 세상도 배우고 또 더 좋은 투자처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홍보하시고 싶거나 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5년 동안 금 투자자였고 제가 막 종로에 2시간, 3시간 발품 팔면서 막 여기가 저렴하고 여긴 뭐가 저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계속 구독자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창업한 스테커스도 정말 금 투자를 하는 사람의 제가 한 명의 대표이기 이전에 저도 한 명의 금 투자자로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구매자를 위한 그런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찾아뵈러 가면 조금 상담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에 귀한 시간 내주셨던 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님도 이제 대표님이라고 해야겠네. 아니요. 대표님도 올해 한 해 아주 풍성한 한 해 되셔서 등산복 꼭 사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새는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